자, 이번 시간은 완자 페이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내신 만점 문제와 실력업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1번. 자, 자연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연 현상은 시간,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틀린 내용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세계와 미시세계. 자연세계는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되겠고. 자, 일단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지?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냐, 없냐. 수소원자 안 보여. 그러니까 무슨 세계? 미시. 요거는 거시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기억세계. 자, 미시세계의 시간과 규모는 과거에는, 그치, 기술이 부족해서 힘들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 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이다. 맞고요. 기억은 미시, 거시.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내신 만점 문제 이런 거는 앞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숙지라는 얘기는 외우라는 얘기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3번에 시간과 공간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기초가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때는 측정 대상의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치, 다르게 해야 되지, 그치?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때 뭐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숫자가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하여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시간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왜? 길이가 거리잖아. 거리는 빛의 속력은 주어져 있고요. 기본량.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걸 곱해야지 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그림은 자연세계의 다양한 공간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세슘, 원자반지름, 적혈구지름, 고양이, 길이, 은하, 지름. 그러면 가와 같은 규모에서 보통 자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미시세계를 자로 측정할 수가 없지, 그지? 자의 눈금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고요. 다는 볼 수 있는 거, 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맞고. 공간 규모에서 라는 나보다 크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곤란한 문제들은 없네요. 자, 5번에 다음은 시간과 길이 측정의 현대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날 가와 같은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빛으로 길이를 측정한다. 또 나는 세슘 원자식이지, 시간, 그지? 가는 길이, 나는 시간. 그러면 가는 빛의 속력의 일정함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빛의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니까 가를 이용할 때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나는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그림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물체를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확대율, 그치?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분해 능이라고 해서, 그치? 자, 확대하는 정도는 광학현미경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미터 단위의 공간 규모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맞죠? 10-9승미터. 우주 규모 현상을 관찰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현미경을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볼 때 쓰냐? 아니지. 정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다양한 규모의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된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거 에라토스테네스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십니까? 지구의 크기 측정. 원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지, 그치?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맞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멀리 있는 천체의 나이와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본량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량은 기본량 단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온도, 광도 칸델라, 시간 초, 농도는 뭡니까? 몰 퍼 세제곱미터. 얘는 유도량이 되겠지, 그치?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입니다. 맞고요. 시간, 길이, 질량 등 총 5개가 아니고 7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에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과학의 기본량은 적혈구의 반지름, 높이, 거리, 길이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죠? 답은 2번이고.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인 큐빗을 나타낸 것이다. 1큐빗은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바퀴라인까지네 1큐빗이라고. 근데 사람마다 이 팔의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1큐빗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측정한 길이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겠지, 그치? 있다. 그치? 이거에 몇 배가 되는지의 값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길이를 측정할 때 측정값은 항상 같니? 아니지.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치? 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을 하면 됩니다. 자, 국제단위계 SI라고 얘기했지. 기본량과 단위, 질량 킬로그램, 전류 암페어, 온도는 도시가 아니고 켈빈 온도를 쓴다라고 얘기했고,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입니다. 자,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못 옳은 것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입니다. 맞고요. 유도량의 단위는 각 유도량을 정해야 하는데 사용한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하여서,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유도량 중에서 기본량으로 유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모든 유도량은 요 기본량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14번에 기본량과 유도량의 단위에 대한 대화입니다. 제시한 의견 옳은 학생만을 물어봤지, 그지? 자, 길이의 단위만으로 부피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 맞지? 세제곱미터가 부피니까, 동그라미. 속력의 단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미터 퍼 세컨.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맞고요. 온도의 단위를 이용해서 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안 되지, 그치? 정답은 A와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량의 단위를 이용하여 유도량의 단위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부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속력은 미터 퍼 세커가 되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커 제곱이고 밀도 이거 맞네, 그지? 그 다음에 농도는 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 신경 써야 되지.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하여 두 지점 사이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일단은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뭘 이용합니까? 빛이 어디에 부딪히면 반사될 거 아니야, 그지? 되돌아 오는 뭐를 측정합니까?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리는 뭐 곱하기 뭐이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빛의 속력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야 될 값은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은 자전거 속력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5m/s다라고 되어 있지. 속력이 어떤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었는지 속력 단위를 이용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미터는 길이 단위고, 그죠? 그 다음에 세컨은 무슨 단위입니까? 시간 단위잖아요, 그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길이와 시간 단위를 통해서 유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실력 업 문제. 다음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원리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 개의 항법 위성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가 담긴 전파를 신호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는 GPS 수신기에서 전파를 수신하여 항법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요.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럼 항법 위성에는 정밀한 원자 시계가 이용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시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거리는 전파의 속력과 전파의 도달 시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한 개의 항법 위성에 일반적으로 뭐 이런 항법 위성이 한 24개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한 6개 그치? 정도의 신호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림 가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원자 힘 현미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것이잖아, 그렇지? 원자 규모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천체의 나이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 나이를 측정할 때는 뭐 허블의 법칙 V는 HR이라는 요식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자, 요거는 그쵸, 좀 나중에 하든지 합시다. 그럼 나를 이용하여 시료를 구성하는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원자 힘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국제 단위계 SI.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제 단위계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단위 체계입니다. 맞고요. 기본량의 단위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틀린 내용이고,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지? 기본량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본 상수 있지, 그지? 기본 상수를 구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 어떻게 돼? 발명이 되게 되면 기본량의 단위 있잖아, 그치? 단위의 정의가 어떻게 돼? 정의가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있다. 이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이런 문장 나오면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단위의 중요성에 대한 자연현상을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맞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일관된 단위로 측정하고 결과를 정리하면 별도의 단위 환산 없이 계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측정하더라도 오류가 없이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1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1 밀리초, 그 다음에 10의 2승이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HPA 헥토 파스칼. 보통 이제 기압 단위를 쓸 때 쓰는 단위입니다.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10의 6승줄은 1메가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기본 개념 설명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